여러분, 포르투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따스한 햇살, 푸른 바다, 리스본 골목의 노란 트램, 뭐 이런 낭만적인 풍경이 그려지실 겁니다. 맞아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긴 모두가 꿈꾸는 지상 낙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아름다운 낙원이 글쎄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리에는 감미로운 음악 대신 성난 사람들의 외침이 가득하고 당신들의 천국이 우리의 지옥이다 라는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지상 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나라가 어쩌다 무너져 내렸는지 그 비극적인 과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낙원의 두 얼굴을 보고 대체 왜 집은 있는데 살 곳이 없는지 그 기막힌 현실을 파헤쳐 볼 거고요. 또 누가 어떤 정책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쉬운 돈의 저주라는 역사적인 문제까지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낙원의 두 얼굴이죠.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열광하는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자국민들은 어떤 악몽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지 그 극명한 차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당신들의 천국이 우리에겐 지옥이다. 최근 리스본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나온 구호인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느끼는 그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이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광객과 외국인 부자들한테는 천국 같은 이곳이 왜 여기서 평생을 살아온 자기들에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옥이 됐냐는 그런 처절한 외침인 거죠. 그럼 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그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진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숨통을 조여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주택 상황. 집은 넘쳐나는데 살 집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 숫자 820유로. 이게 포르투갈 노동자 대부분이 한 달 꼬박 일하고 받는 최저임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건 리스본에서 방 하나짜리 원룸의 평균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500유로입니다. 방금 봤던 최저임금의 거의 2배예요, 2배. 아니, 한 달 내내 번 돈을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월세조차 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빚더미 않는 구조인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런 단순히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르투갈의 평균 임금을 받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조차 혼자서는 도저히 월세를 감당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겨우 월세 내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건 포르투갈에 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은 남아둡니다. 리스본 시내 아파트의 35%가 텅 비어 있다니? 믿어지세요? 가구당 주택수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문제는 뭐냐?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집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 젊은이들이 독립을 못해요. 독립하는 순간 바로 빈곤층이 될 게 뻔하니까 절반 이상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누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걸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약 10여 년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내린 몇 가지 결정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포르투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국가 부도 사태 직전까지 갔거든요. 결국 유럽연합과 IMF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오는 이른바 구제금융을 받게 되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 돈을 받는 대가로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자선을 팔고 어떻게든 외국 돈을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골든 비자와 세금 감면이라는 두 가지 당근이었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 부동산에 50만 유로 이상 투자하면 유럽 전체에서 살 수 있는 거주권을 줄게. 돈 많이 버는 외국 전문직들 우리나라 와서 일하면 10년 동안 세금 확 깎아줄게. 이거였습니다. 결과는요. 수십억 유로가 들어왔죠. 하지만 그 대가로
자국민은 철저히 소외되는 아주 기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발자, 런던의 금융 전문가들이 리스본으로 몰려와서 월세 200만 원? 싸네? 하면서 좋은 집을 다 차지해버리니 평생 거기서 살던 보통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오르는 집세를 감당 못하고 도시 밖으로 더 먼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었어요. 에너지, 전력망, 보험, 은행. 이건 그냥 회사를 판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라의 핏줄, 나라의 등뼈를 외국 자본에, 특히 중국 자본에 조각조각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까지 통째로 넘겨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다른 나라도 다 힘든데 왜 포르투갈은 유독 이렇게까지 외부 충격에 취약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선택을 했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역사를 아주 멀리 수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포르투갈 역사에 반복되는 마치 저주와도 같은 패턴이 있거든요. 그 핵심에는 제조업의 부재라는 거의 500년 묵은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땀 흘려서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는 힘든 일 대신에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금이나 향신료처럼 아니면 오늘날의 관광 수입처럼 당장 손에 쥐기 쉬운 돈에 기대려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식민지에서 번 돈으로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미래에 투자할 때 포르투갈은 뭘 했을까요? 그 돈으로 그냥 화려한 파티를 열고 사치품을 사들이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굳이 우리가 만들어 돈 주고 사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황금알을 낳았던 식민지라는 거위가 사라지자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던 포르투갈 경제는 순식간에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패턴이 20세기에 와서 더 끔찍하게 굳어집니다. 오랜 독재 정권이 국민은 무식해야 다스리기 편하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교육을 억제하는 이른바 우미나 정책을 폈거든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냐면 1970년대까지도 국민 3명 중 1명이 글을 못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포르투갈의 저기술, 저임금 경제 구조를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오늘날 포르투갈을 유럽연합 안에서 어떤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슬로베니아, 체코, 루마니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포르투갈보다 훨씬 못 살던 동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관광이나 부동산 같은 쉬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경제적으로 포르투갈을 전부 추월해버리는 대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나라에 희망이 없으면 가장 먼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떠나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재앙적인 두뇌 유출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아니 어쩌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조국을 떠나는 겁니다. 포르투갈 청년 3분의 1 가까이가 지금 해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단순히 인재가 유출되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비극적인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포르투갈 참 안 됐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건 유럽의 한 작은 나라 이야기일 뿐이잖아 하고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포르투갈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부동산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제조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관광 같은 서비스업에만 기대는 경제구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모든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 어떠세요? 정말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섬뜩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포르투갈이 우리에게 피눈물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국가 경제의 주도권을 그 핵심 자산을 외국에 넘겨주는 순간 나라는 더 이상 거센 풍랑 속에서 자기 국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무겁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나라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지 못하고 당장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자산을 팔아야만 하는 나라. 과연 그런 나라를 진정한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영광만을 전시해 놓은 거대한 박물관이 되어버린 것일까요?